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법 펼쳐보셔요. 주택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588페이지 펼쳐봐요. 요거는 그래도 좀 두 문제는 좀 어렵게 내는데 나머지 4, 5개는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 하단에 용어 정의에서 주택이라고 나오죠. 그 법이 제목이 책 보세요. 책. 주택법이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해요. 근데 주택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 밑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거기 줄 치세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도 주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른쪽 페이지에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 29회 시험도 그랬지만 이 여기서 분류는 주택법이잖아요. 그러죠? 건축법상 분류하고 이해를 달리 반드시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도 얘기했는데 건축법은 단독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이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안 해.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는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단독이 몇 가지? 3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로.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그 다음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없지요. 기숙사 없잖아요. 기숙사까지 들어가면 건축법, 주택법은 기숙사 빼야 돼. 이건 준주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번 29 이런 걸 모르고 간단한 건데 이런 걸 구분 인식 안 하고 들어가면 시험 문장 가서 다음 중 한 5개 던져놓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기숙사, 공간, 오피스텔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럼 공간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쉽지만 막 공부한 사람은 이게 주택법, 건축법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헷갈려 뭘 묻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이 몇 개? 3개. 공동도 3개. 그리고 개별 개념은 건축법 빌려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 610초가 이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이만 있다는 거 꼭 알고, 그래서 위에 단독에 공간이 빠진다는 것, 공동의 기숙사가 빠진다는 것, 그 2개 꼭 기억하셔요. 계속 써먹으니까. 그 다음에 세대 구분용 공동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도중에 바뀌었는데 이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하지 말고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에 오늘 또 프린트가 좀 오늘 또 나갈 텐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라기보다는 뭔가 쓸 때 바뀌었는데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개정이 된 게 벌칙하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2시간 끝나면 프린트해 줄 거예요. 거기 맞춰서 보고 590페이지에 주택의 재원에 따른 분류라고 나오잖아요. 국민주택 동그라미 하고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재원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민영주택이 있죠. 자, 여기서요 국민주택이 뭐냐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돼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왼쪽에 보면 다음에 해당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2번 2개잖아요. 요 둘 중에 하나에 의한 지어진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된다. 첫째가 국가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란 말 나오죠. 자,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의 공적 주체, 국가기관이잖아요. 얘들이 짓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뭘로 본다고? 국민주택. 그 다음 밑에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단어 들어가 있죠. 그 위에 국민주택을 시험을 내진 않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무시로 냅니다. 자, 2번 주거용도로만 서 있는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라고 했죠. 1호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여러분요, 단독주택 형태로 지을 때는 호라는 말을 써요. 공동주택으로 지을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1호 1세대라는 얘기는 국민주택은 단독으로도 짓지만 공동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25.7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놓고 요새는 가로속의 걸 냅니다. 그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호당 세대당 얼마까지 봐준다? 100. 다시 메모가 능사가 아니고 잘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 면적으로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를 말한다?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저 시골의 읍면에서는 얼마까지? 100. 그런데 요 이하인데 그 위에 국민주택 나오잖아요.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얼마 이하? 85 이하 인주택. 저 시골에서는 얼마? 100. 또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란 말 나왔죠. 이 돈의 지원을 받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짓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하? 85. 우리가 알고 있는 34평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7평.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걸 배웠으면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책 안 보고. 국민주택이란 딱 나오면 두 가지다고. 그러죠?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짓는 85 이하의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 지자체 누가 짓는 처음에는 누가 짓는지 주체에 따른 분류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짓든 간에 돈이 어디서 왔냐는 얘기예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받았거나 돈 지원 받았거나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85 이하면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민영주택은 뭘 말하냐?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뭘로?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빼면 다 뭐라고요? 민영주택. 예전에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이라고 했거든. 등이 들어가면 안 돼. 등이 없어졌으니까 또. 그 다음에 밑에 준주택이라고 나오나요? 준주택이 오다, 녹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건 주택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야기를 모은 거예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그러나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걸 말한다 해놓고 그 1번에 순서가 뒤죽박죽 그 3번에 오피스텔 있지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기숙사. 그래서 노기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금방 외워요. 그럼 잘 봐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다 아니다? 준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얘는 뭘로 분류했을까? 업무시설이거든. 그런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거든. 옛날에 야들 여러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 네 개를 주택법에서는 뭘로 분류?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준주택. 준주택이라는 단어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준주택은 몇 가지? 네 가지. 노기 이렇게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그다음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래서 이거 입으로 안 떠들면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돼요. 입으로 떠들다 보면 익숙해서 암기되거든요. 한 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지요. 요놈 시험에 참 잘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단어를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여기에 머릿속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정상적인 방 2개, 거실, 주방 이런 주택 지어가지고는 공급을 못 따라가. 그래서 내 집 마련 또는 새 들어갈 집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등은 분석을 해서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돼.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동그라미. 그 300세대 넘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무리 커도 얼마 이하로? 85. 주택으로 도시지역의 동그라미.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어디에서만 지으라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는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될 거니까. 자, 종류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종류 몇 개? 3개. 그러면 시험에서는 종류를 묻는 거야. 뭐 연립이나 다세대를 단지 형태로 짓는 거니까 특별할 게 없는데 원룸형으로 짓는 거 있지요. 거기 면적이 2개가 들어가.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요. 왜냐하면 딴 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룸으로 지을 때는 1번 세대별 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원룸형으로 짓는다.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50. 이걸 60으로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원룸은 50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해야 될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라.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원룸인데 이게 또 분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2-3 사람 돈 모아서 같이 세 들어가거나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한 칸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법이 벌써 3번 바뀌었어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법을 바꿔서 뭐라 하냐면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39평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준, 칸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자, 원룸형 주택 나오면 욕실 부엌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원룸형으로 지을 때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하라? 50 이하로 하고, 면적이 30 이상이면 2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하층에 설치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제목만 알면 돼요.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야 되죠. 오,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런 게 지문해서 찢어서 5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복합건축 다 필요 없고 그냥 볼게요. 2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줄 치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지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같이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법상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옛날에 주차장 설치도 완전 완화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 지으라고 저리로 대출도 엄청 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서 안 짓는데 한때 이거 엄청났었어, 이게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 함께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을 한 방에 지을 수도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자, 박스 예외 원룸형 주택하고, 자, 줄 한번 쳐세요. 전용 면적 얼마 초과하는 85 초과한 주택 한 세대를 짓는 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80평 땅이 있는데 6층까지 원룸으로 짓고 맨 위에 층에 내가 사는 집 짓는 거 있지요. 그런 거 한 세대 짓는 건 허용을 해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하고 전용 면적 얼마 초과하는 85 초과하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해야 일반 주택으로 가니까 한 채를 짓는 건 허용이 됩니다. 같은 동으로 뒤쳐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준주거 동그라미, 상업지역 동그라미. 자, 어디래요? 이 준주거 상업이 진짜 괜찮은 땅이라니까요. 준주거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같이 짓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준주거 상업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원룸형 주택을 한 3층까지, 그 밖에 주택을 한 3층 이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는. 그래, 지문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렇게 둘 중 하나 꺼내놓고 에서도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냅니다.
준주거 상업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건 다 용어니까 부대시설 동그라미 하고 밑에 복리시설 동그라미 해요. 이런 건 진짜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대시설은 복리하고 정 외우기 싫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와글와글 하면 복리예요. 아무런 사람이 없으면 부대시설. 그러면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설비를 말한다 해놓고 주차장 동그라미, 관리사무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좀 신경 쓰면 담장, 단지 안에 도로, 건축 설비, 이거 뭐 들라고 이거 외웁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없는데 경비실 좀 써놓으세요. 경비실. 특히 관리사무소, 경비실 두 개는 신경 써야 돼요. 뭘로 분류? 부대시설이에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부대시설이에요. 근데 주차장이나 단지 안에 도로, 담장, 설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에 놀이터, 건생,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있지요. 그러면 놀이터 노는 아이들을 바글바글, 건생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유치원 아그들, 주민운동시설, 운동하는 사람, 경로당의 어르신들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틀린다. 그럼 어때? 백약이 무효다. 그렇게. 그래서 자, 주차장은 어디로 분류? 경로당은? 참. 아침부터 다시 관리사무소는? 경비실은? 어린이 놀이터는? 주차장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완전 달라요. 대답을 이렇게 할 때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 안 하고 맥없이 대답하면 딴소리 막 나오니까 영혼이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7번에 주택단지라는 거 있나요?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여기는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단지를 구분하는 시설을 분류하는 도로,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 가면서 봐요.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 대지조성하는 데 다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데, 자, 다만 그게 중요한 거야.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내는 거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 말이요. 이런 시설이 막혀 있으면. 근데 이 시설 넣어서 틀린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거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그때 구분되는 그 시설 해놓고 철도가 지나간대요. 참 그 아파트 잠 못 잔다. 아파트 단지 안에 철도 지나간대. 이건 무슨 말이요, 막걸리야. 말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아파트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정답이 아니겠지. 자, 그러면 단지 안에 폭 몇 미터 이상 일반 도로 지나가면 20m 별개 단지로 봐.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몇 미터 이상? 8m.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요. 그러면 폭 12m 일반 도로 지나가고 있다. 별개 단지로 봐, 안 봐요? 폭 12m 도시계획 예정 도로 지나가면요. 봐요. 그래서 20일간 8도 여행 이렇게 외워야 돼요. 20일, 20m 일반 도로 8도, 도시계획 예정 도로 8도, 8도 여행 며칠? 20일, 8도 이렇게 해놔야 외워져요. 그냥 외우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순식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너무 믿는다니까요. 나는 대충 보면 다 외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20일, 8도. 자, 일반 도로는 폭 20m.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야가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봐요. 철도 지나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는 말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에 공공택지라고 있나요? 참나 문제가.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무슨 사업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인데
박스떼기가 하나 큰 건 나오죠. 이 공공택지 시험에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죠? 미친 거지요. 그래서 내가 빼도 박도 못한 답을 가르쳐 줄게요. 공공택지가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공적인 주체가 개발을 해. 국가기관, 그러죠? 이 민간, 사적인 존재가 나오면 가는 아니요. 그러죠? 참 침착하게 보면 오른쪽에 6번 봐봐요. 우리가 배운 거야, 다행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란 말 나왔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 공공택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11조, 그 법 1항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가 1호, 4호란 말 나왔죠? 우리 도시개발법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했지요. 개발구역 지정했잖아. 시행자를 정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1호가 뭐냐면 국가자치단체. 1호, 2호, 그 다음에 LH공사, 지방공사 있지요. 얘들이 1, 2, 3, 4호야. 해 공기업까지. 아니, 그러지 마. 가만 있어. 그건 손대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시행자, 같은 법 21조에 따른 자,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거하고, 혼용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 정의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이라고 있지. 그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걔가 도시개발, 공공택지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환지는 정전 땅주인이 돌려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공택지로 해서 누군가가 받아서 아파트 짓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시험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은 공공주체가 아니잖아. 야가 개발 사업을 했대요. 공공택지로 이용될 수 있어,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답은 항상 야요.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합이 했다면 공공택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다가 불안해서 막 쓰는데 나 같으면 맞네, 깔끔하네, 그렇지 당연히, 그러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스스로를 또 못 믿는 것 같아요. 능력은 안 믿고 지나고 온 세월에 대한 청춘은 자꾸 회고하려고 그러고, 뭐냐면 난 쓱 하면 이어진다, 이것도 착각도 하고, 또 숨겨진 능력은 믿지도 않고. 자,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했잖아요. 조합이 했다. 공공택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아는 게 장땡이지, 아는 게. 그 다음, 오른쪽에 리모델링 있나요? 야가 또 요새 또 뜨는 주제입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번 대수선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의 중간쯤에 정축 있나요?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자, 리모델링은 뭐하고 뭘 말한다? 대수선, 또 뭐하는 거? 정축하는 걸 말한다. 그러죠? 리모델은 대수선하거나 정축이요, 수리만 하거나 전용 면적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기출문제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개축, 정축하는 걸 말한다. 개축이 왜 들어갑니까? 둘 중에 두 개요. 자, 이때 이제 요 정축을 위한 리모델 야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몇 년 지나야 되는지, 전용 면적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용 면적 늘어나는 것보다 세대수 늘리는 거 뭐냐, 얼마나 늘어나, 이걸 알아놔야 되거든. 자, 그거 보면 2번에, 자, 체크 잘 하셔야 돼. 사용검사 동그라미 1. 사용검사 1 있나요? 그 다음 줄 중간에 사용승인 1 동그라미. 제가 하라는 거 왜 하면 안 됩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몇 년? 15년 다다음 줄 끝에 이 경과된 공동주택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다음 줄의 몇 프로? 30% 동그라미. 30% 이내에서 뭐다는 것? 정축. 자, 전용 면적 얼마까지 늘어난대요? 30%까지. 그죠? 언제부터? 15년은 언제부터 15년 지나면?
자,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로부터 몇 년 경과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해당하죠? 공동주택만 해당하나요? 거기 그래 됐잖아요. 리모델링을 뭐 단독주택인데 뭐 들라고 15년 쳐가지고 번거롭게, 그러죠? 단독주택은 지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얼마? 30%가 늘어난다. 전용면적이 30평짜리면 39평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용검사라는 말은 주택법 적용, 사용승인은 건축법 적용. 이게 뭔 얘기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있잖아요.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지을 수 있어.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30세대 이상 지으면 사용검사를 받고, 건축허가 29세대 이하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거든. 건축허가 받아서 다 지었으면 사용 승인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뭔 얘기냐면,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하지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몇 년 채우면, 15년 채우면 30% 늘어나는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리모델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합 만들 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려고 조합을 만들잖아요. 조합은 되려면 집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어야 돼?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이라고 일단 나와. 그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집 없는 사람이 기본. 이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지역 직장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조합 만들려면 땅을 확보했다는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야는 그게 필요 없지. 그 대신에 있는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축으로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몇 년 지나야만? 15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얼마? 30% 늘어나는데, 전용면적이 30%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세대별로 고스란히 내야 되잖아요. 1억 5천 이렇게. 아, 그래? 그러면 전용면적은 덜 받고 세대수를 늘리자. 1000세대면 한 1100세대 정도. 100세대 더 지어서 일반 분양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돈 남으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확 줄여도 세대별로 내는 건 덜 내는 거야.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이라고 해. 그런 용어를 알아놔야 된다만. 2번, 3번 보세요. 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1000세대 아파트면 최대 150세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5% 외워놔야 돼, 그런 거. 에이, 오늘 또 숫자 또 다시 엄청 나와요, 오늘 또.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개 나오면 괜찮은데 엄청 나오니까 입으로 외워놔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의지가. 여러분들이 때 되면 밥을 먹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듯이. 그래서 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할 때는 세대수는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 전체 세대수의 15%. 1000세대면 150.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 수직 증축이란 말이 이게 위로 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3000까지 가능하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하중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자체 고정 하정이 단단하니까 3개층까지 허용할게. 그 대신 14층 이하면은 2개 층만 올라가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조도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뭐 기본이고. 자, 보세요. 리모델링이라고 단어가 나왔지요. 그러면 머리에 뭐가 기억이 나야지. 자, 대수선 수리만 하거나 세대별로 정축할 수 있다.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몇 년 지나면 15년 지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얼마? 30%까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더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럼 전체 세대수의
5% 늘어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다.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요거는 3계층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 단지라면 2계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두세 번 떠드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쉬운 거.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쉽다니까. 그렇죠? 막상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암기하려면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요, 발음이 좋으나 마나면 창피한 거 어디서 큰 소리로 막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이 빨리 듣는다니까. 그래서 자꾸 떠들어야 돼요. 손으로 쓰는 거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입은 세니까 막 떠들어도 되고, 입심은 다 세잖아요. 손은 귀찮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주어가 나와서 이제 오른쪽에 공구라고 있나요? 뭐 인터넷에 공동 구매 공구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게? 공사를 구간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 공사 보면 제1공구 지하철 공사 1공구 2공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당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줄쳐요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공구, 공사를 구간으로 나눈다 이 말이요. 다음에 기준을 박스 모두 충족하는 걸 말하는데 일단은 2번, 3번이 답이거든요. 자, 특히 3번.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만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2번은 공구 A 공구, B 공구 나눌 때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300세대 이상 돼야. 자, 300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렇게 하면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방에 900세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한다 할 때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600. 그래야 공구별로 500세대 가지고 막 공구별로 할 수도 없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러죠? 공구별로는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300세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저 1번 다음에 기준 모두 충족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 설치하거나 공간을 또 조성해야 돼. 6m 이상 폭으로 경계를 또 설정해 줘야 돼. 그래서 1공구, 2공구의 공간이 얼마 이상 두라고? 6m 이상. 단지 안에 도로를 둔다든가 주차장을 설치하다든가 뭐 옹벽 축대를 설치하다든가 식재 적용된 녹지를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공구별로 분리는 해야 돼요. 예? 자, 폭 얼마 이상 공간 두라? 6m. 자, 공구별로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받을란다.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리고 최소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은 배치하라. 300, 300, 300. 그 두 개는 꼭 약조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용어가 꼭 하나 나와. 이러면 하나 맞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하나 넘어가면 넘어가는 게 597페이지 하단에 주택의 건설이라고 있나요? 자, 오늘은 배우는 게 무슨 법? 주택법이다. 주택법. 자, 우리가 건축법 배웠잖아요. 건축물의 기본은 건축법. 용도 몇 가지? 천천히. 침착해라. 너 또 왜 일리 있다 또 걸려갔니?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할 때 주택법 적용. 아파트 관리 있죠,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그것도 중개사 시험에 냈는데 3년쯤 전에 요거는 없애버렸어요. 딴 데로 특별로 만들어서 주택관리사무소장 시험에서 내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빼준 거예요. 다행히 많이 줄었어.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 건설이라는 거하고 건축은 달라요. 건축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그래서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지을 때 건설, 30세대 미만은 건축. 그러면 신정동에 500세대 아파트 지을 때 얘는 뭐라고? 건설. 29세대 빌라 지을 때 건축. 그럼 빌라 지을 때는 양천, 구청 가서 건축 허가.
사용 승인. 30세 넘어가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법의 적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집단으로 건설할 때 이 법 적용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어가 바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 용어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주택을 1000세대, 2000세대 짓고 싶어. 그러면 주택 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택 건설의 사업의 주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만 있으면 되나? 땅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지 취득에 관한 주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돈이. 돈은 요새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주체거든. 거기 보면은 사업 주체란 말 나오죠?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그 사업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그래, 다음의 자들이라고 치고 한 장 넘기세요. 거기 박스는 줄칠 게 없거든. 다음 페이지에 등록 사업자 나오나요?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2장 넘어가 봐요. 602페이지에 주택조합 있나요? 주택조합은 회차별 기출문제 표시는 의미가 없어.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폼 잡으려고 막 넣어놨는데 거의 주택법에서 주택조합을 안 내면 7문제 아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뭐든 어떤 형태든. 그래서 이 두 놈에 대해서 시험은 꼭 하나 나오거든. 그럼 몇 장이나 되나? 몇 장 되지도 않구만. 그러죠? 그러니 이게 우리 이 공법은 진짜 내가 보면 있잖아요. 그냥 보물 캐는 것 같아. 막 온데 다 보면 다 파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598페이지 보세요. 그냥 공법이 힘든지 양이 많긴 많아요. 그러죠? 많긴 많아요. 나 토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진짜 보통 6, 7월 달에 그렇게 하루에 6시간 넘게 수업을 하는데 2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어제 하루 종일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이제 미염 넣고 입에다 주스 넣어가면서 이렇게 식구들한테 불어 넣어달라고 그러고 음식 못하고 하도 지쳐가지고 막 사는 게 고달프다. 자, 잘 봐요. 사업 주체가 크게 두 가지. 등록 사업자란 말 나왔죠. 등록업자, 등록사업자.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재개발, 재건축 배울 때 조합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시장운수 등과 같이 하거나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등록사업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하하고 주택조합. 어떤 형태든 시험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이하가 나오더니 한 8대2 비율로.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에 가서 집장사 하겠다고 사업자로 등록을 하란 얘기예요. 그 등록을 한 집장사는 주택건설업자를 등록사업자, 민간주택건설업자를.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려면 연간 20호, 단독은 호라고 하고 공동은 세대라고 하거든. 20세대 이상 짓거나 대지를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 요건이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은 6억, 기술자, 토목, 건축 분야 기술자 한 놈, 자격증 하나 달고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집장사, 택지장사 하겠다고 등록을 한 민간주택건설업자를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에서는 20을 30으로 바꿔서 정답,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바꿔서 정답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결격사유, 등록 못해, 적집장사하면 안 돼.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또 나와요. 그 중에 없는 놈 한 놈 추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업자 통제.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면 598페이지에 등록 대상 있나요? 연간 단독 매토 20, 공동 20, 20만 이렇게 외워야 돼요. 20만 이렇게. 그래서 가로는 지금 바깥에 것도 못 외우는데 여기서는 가로는 냅두고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라는 자나 도시형 생활주택 보지 말고요. 20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라는 자나 연간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 시행하라는 자는 누구 찾아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스 하나 있지요. 자, 얘를 자꾸 언급을 해. 자, 민간업자들은 국토교통부 가서 사업자로 등록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박스에 국가나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있지요. 얘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별도로 등록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는 떡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가끔 LH공사하고 그 지방공사 있잖아요. 지방공사가 벌써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라고 우리 늘상. 걔네들이 집을 지어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 가서 등록한다? 특히 지방공사가 장관 만날 일도 없다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법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별도로 등록 안 하고도 집 지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란 말 나오죠.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어요. 같은 공익법인은 이런 식으로. 공익법인이 집장사 집을 지어서 사실은 돈 버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사람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거거든. 별도로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6번 주택조합인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주택조합이 여러분 A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어. 얘가 B라고 하는 등록업자 있잖아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 하고 같이 주택건설을 해야 되겠다. 공동으로.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주택조합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지. 근데 별도로 등록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한, 얘는 안 나오니까 일단. 자, 그러면. 자, 주택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할 때 따로 또 등록해야 된다. 나오면 OX, X.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복습하면 되고, 이 공법이 있잖아요. 의외로 정말로 단순한 건데, 좀만 복습하면 점수 잘 나오거든요. 저 대대한 공시법, 세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쉬운 게 공법이요. 그러면서 밑에 이번에 등록 기준 보면 나만 인정하고 여러분들 인정 안 하는 사실이지 뭐. 그건 뭐 저만 인정하고 여러분 절대 인정을 못하는. 여러분들은 책 두께로 평가를 하니까. 그러죠? 두께만 이렇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공부하기 훨씬 수월한데 우리 저 빡투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정비법하고 수업 듣더니 아니 저는 세법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공법이 훨씬 어렵네요. 그래요. 정비법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든 거야? 도시에서 정비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전에는 공법을 무시했던 거지. 근데 정비법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비법? 오늘 이제 주택법 하고 나면 정비법 다 잊어먹어. 자, 거기 등록 기준을 보면은 자, 거기에 박스에 자본금 얼마 이상은 돼야 3억. 그리고 기술 인력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 주택 건설할 때는 저 끝에 건축 분야, 대지 조성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놈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기사, 토목기사 자격증 하나 다르라 이 얘기지.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해야 되는데 자, 예전에는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등록을 하려면 22제곱미터, 33제곱미터 이상 사무공간 확보할 것이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 원래는 33이었거든. 22로 바꿔줬거든. 지금은 사무공간은 적절하다 하면 돼요. 굳이 면적 얼마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격 사유 있나요? 야들은 등록 안 받아준다 이 얘기지. 거기 딱 보면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똑같지.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이 파산 복권 안 된 자, 교도소 갔다 온 2년, 집행유예 자, 다 똑같으니까 5번 줄 쳐요. 등록이 말소된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2년. 자, 여러분 A라는 등록업체가 등록해서 집장사 하다가 법 위반해서 말소가 됐잖아요. 말소돼가지고 다시 등록을 하고 싶으면 몇 년은 지나야?
예, 이걸 3년, 1년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의 결격사유 있죠, 여러분. 강도가 있어, 강도가. 저 강도 잡아라, 그게 아니고. 그걸 결격사유가 봐봐요.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좀 이따 주택조합의 지역직장 리모델 있죠?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만 네 군데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그 다음에 결격사유 중개사법 나오고 그러죠? 그럴 때 공법은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결격사유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30회 시험에 결격사유만 40개 중에 2개를 낼까? 아니란 얘기예요. 결격사유는 통째로 하나, 통째로 40개 중에 수용은 하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어느 법에 나올지는 몰라도 주로 결격사유 물을 때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이에요. 여기는 모의고사용, 실전용에서 여기서 말한 결격사유는 잘 내질 않아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지만 그래도 똑같잖아요, 공통이. 그래서 결격사유 그래도 뭐 모의고사 문제집용으로 외울 때 이게 등록을 못하게 하는데 공통이지만 여기만 있는 게 하나 있다. 말소가 되고 몇 년 지나야 다시 등록 받아준다. 2년. 그거 딱 외우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저 밑에 등록의 말소 등. 이 등록업자 통제거든. 한번 볼게요. 가로 5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잘 봐요. 말소하거나 몇 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니까 선택적이라는 얘기죠. 아침에 그냥 마누라한테 한 대 맞고 나왔다 출근할 때, 그러면 어느 놈이든 걸리면 다 말소시켜버려요. 마누라가 용돈 한 10,000원 줬다. 기분 좋아서 영업 정지로 끝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요. 맞고 살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착하게 생겨서 덩치 작은 마누라인데 남들이 볼 땐 진짜 착한 마누라인다. 두드리 패는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을 죽여놓습니다, 진짜. 은근히 덩치 있다만데. 내 친구가 진짜 덩치 커요. 특전사 출신이에요. 술만 먹으면 진짜 곤조가 나와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보다 이만큼 큰데 덩치 진짜 커요. 배도 나고. 마누라가 요만한데 있잖아요. 절절절 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말할 때마다 그냥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저 미친놈이 저렇게 어떻게 저를 살까? 그런데 나처럼 도망이라도 가면 되는데 도망도 안 가요. 그 집 보면 좀 희한한 분위기가 벌어져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욕은 욕대로 묻고 두드리 맞건 다 맞고 이렇게. 자, 도망 당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뭐더라 맞고 죽이봐라 그러고 또 대들고 두드리 맞고 그래서 죽여라 악쓰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놈 앞에 서서 뭐들라 그래. 참 두드리 맞는 여자들이 또 그렇구나. 여자들도 그래. 술 취한 놈한테 뭐더라 대꾸해. 안 그래요? 대꾸하면서 두드리 맞고 그래 죽여봐라 그러고 또 두드리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선글라스 끼고 팔깨상 끼고 또 둘이 돌로 나가다니고 두드리 맞고 그 다음날 또 팔짱 끼고 돌아다녀요. 뭔 일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저는 결혼 좀 늦게 했는데 4층에 빌라, 1층은 필로티, 지금으로 치면 빌라, 연립, 옛날에는 아파트, 법 개정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필로티 바로 위층 살았고 바로 위에 층에 좀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 일주일에 3번을 싸우는 것 같아요. 3번을 싸우는데 악쓰고 싸우면서 막 두드리 맞고 막 사람 죽일 때 싸워요. 그 다음날 남자도 백수였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 없는 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도 오후에 볼일을 쓰면 또 오전에 야간 거시기 하니까 집에 가거나 오면 오후 되면 선글라스 끼고 양산 딱 쓰고 신림동에 살았는데 발장 탁 끼고 외출을 해요. 3시쯤에. 어젯밤에 죽일 듯이 싸운 남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팔짱 끼고 또 선글라스 끼고 맞았으니까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햇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맞아가지고 그런 거지. 희한하다. 근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비결이 있는지. 끝내 못 물어보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두드려 패고도 돈 안 버는데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자, 그 다음에 잘생겨가지고? 아니요. 절대 잘생긴 게 아니었어. 잘생긴 사람이 돈 못 벌고 두드려 패잖아요. 마누라가 더 세게 패요. 인물감 못한다고.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딴 여자한테 눈길 주고 다닌다는 거. 그러잖아요. 참. 자, 영업정지 1년, 그죠?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선택인데 거기서 2개를 외워야 돼.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그러면 뭐라 하냐면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끝에 보세요. 말소하여야 한다.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놈이 있지요. 얘는 반드시 뭐 해버려요? 말소시켜버립니다. 5번 등록증을 뭐 한 자 대여 말소하여야 한다. 자, 다시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거짓으로 등록한 놈 있지요. 등록증을 빌려줘가지고 대신 영업하게 하는 놈 반드시 뭐 해버려요? 말소시켜요. 근데 영업정지 또는 말소 이러면 안 돼.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그런데 다시 이제 2번으로 가요. 혹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이 말 나왔죠? 자본 잠식이 돼서 3억이 안 됐다. 예를 들어 또 3번 고의 과실로 공사 잘못해가지고 공정에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을 손해를 입혔다.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선택적으로. 그러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을 빌려준 자는 반드시 적발되면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처분이 효과 있나요?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A 등록업체 주택건설업자가 500세대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예요. 500세대 아파트 짓다가 영업정지 등록 말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짓던 것은 계속 지으라 이 말이요. 분양 신청한 사람 보고해야 되니까.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한 장 딱 넘어가요. 602페이지에 주택조합 나오죠. 제일 중요한 주택보수 조합이 나와요. 그러면 주택조합은 잘 봐요. 의미를 보세요. 다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자 주택을 뭐 하거나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첫째 무슨 조합? 지역 주택조합. 둘째는 직장주택. 셋째는 자 그러면요 주택조합은 목적이 주택을 뭘 하려고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을 잘 하셔야 돼. 중요한 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은 리모델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놈은 주택을 뭐 하려고? 마련하려고. 얘는 주택을 리모델 하려고. 그러면 이 두 놈은 내 집을 지어야 되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예를 뺀 두 가지 얘기하면 같은 지역의 서울시의 주소가 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해 보려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리는 여기는 덜하지. 강서구청에 근무한 사람, 양천세무서에 근무한 사람이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사람, 국가나 지자체 법인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지역은 이거는 문제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주소된 사람들이 내 집이 없으니까 개인으로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공동주택을. 그럼 500명 모아가지고 그 500명에서 돈을 내는 거야. 집 짓는 돈 3억씩 5억씩 내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건설회사 선정해서 집을 직접 짓는 거야. 이게 주택조합제도예요. 그래 집을 직접 짓는데 요 두 개는 주택을 마련한다는 말 나왔잖아요. 조합은 되려면 근본이 집이 없어야 돼. 그죠? 근데 얘는 집이 없으면 안 되지. 리모델링 하려고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복리시설이나. 그리고 얘는 새집 헌집 몇 년 이상 묵은 거? 15년. 그러니까 이 두 개하고 얘하고 반드시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얘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라. 그 다음에 이 두 놈은 조합 만들 때 집을 짓기 위한 땅을 확보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야. 땅을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것도 없이 했다가 너 돈만 못 도망가면 어떡하냐. 얘는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 위에 집이 있는 거잖아 벌써. 여기다 리모델을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수술 풀리는 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설립에 주택조합의 설립에 자 1.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에 인가가 있고 2번에 설립에 신고가 있지요. 저
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자,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는데 설립에 인가가 있고 설립에 신고.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게 나와요. 보통은 시군구 찾아가 가지고 설립에 인가 받거든. 자, 볼게요. 1번.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빼고 남자 시군구청장 줄치고 로부터 뭘 받으래요? 인가.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자, 근데 여기는 또 단서도 중요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주택조합 해산 동그라미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자, 해산할 때도 인가 받고 해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고. 국민주택을 동그라미 쫙 해야 돼요.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동그라미.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가서 뭘 하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보통은 조합 만들 때 이놈들은 시군구, 구청 찾아가서 설립 인가 받으면 돼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한다고 돼 있죠. 맞나요? 여러분 직장주택조합도 설립 인가 받죠? 신고만 하면 되나요? 우리 앞에 인가가 뭔가요? 허가가 뭔가요? 승인이 뭔가요?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사건 하나 얘기해 줬지요.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본 법서 다 꺼져 서재 먼지가 포양 꺼내가지고 다시 인가란, 허가란, 승인이란 행정법사 용어를 카페 이따만하게 그걸 올려놓고 결론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으라고. 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공법은 누구 찾아가냐가 중요하지 인가라는 것은 여러분 저 껍데기가 허가라고 쓰지만 허가가 아닌 게 많아. 건축허가는 순수한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처분 들어봤죠? 그건 인가입니다. 인가. 타인 토지의 출입 허가는 특허입니다. 그런 걸 구분하는 순간 어지러워 죽습니다. 그런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최소로 하고 점수는 최대한 나오는 거 맞는 거거든요. 인가라는 것은 인가받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 하면 그 효력이 없는 걸 말하고 효력이 있게 해주는 행위를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는 상대적 금지 해제, 자연적 자유 회복, 반사적 이익 뭐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말이 나와. 그래서 국어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님 절대 안 나오고 일단 조합 설립하려면 시군구 찾아갑니다. 시군구에 가서 설립 인가. 근데 신고는 뭐냐?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만 뭐 한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국민주택을이라고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게 그거 빼버립니다. 시험에. 다 틀려버려요. 자, 다시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으면 돼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틀려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든 설립 인가 받아야 돼. 그런데 직장 중에서도 뭘 위한 경우? 국민주택만 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뭐만 하면 신고. 자, 오른쪽에 지역 직장 두 놈의 설립 인가 요건 나오죠? 토지 사용 승낙. 자, 지역 직장 두 놈 설립, 변경, 해산한다고 인가 받으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라. 밑에 이제 설립 인가 신청서 신청할 때 내는 서류들이잖아요. 박스 중에 자 8번 줄 쳐봐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문은 봐요? 텔레비만 봐요? 그것도 안 봐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한 실력이 실력이죠.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만 하는데도 이렇다면 그냥 보세요. 텔레비도 보고 스카이캐슬도 보고 좀 보셔요. 그게 훨 낫지 뭐.
그 신문의 정말 긍정적 효과는 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신문사, 언론사 기자 되려면 언론고시라고 해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방송사, 신문사 들어가려면 언론고시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도. 지금은 더 하지. 걔들이 뭐 얼마나 똑똑한 애들. 걔네들이 기사를 이만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쓸 때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정확하게 씁니다. 팩트를. 가끔씩 오류가 생기면 정정 보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신문을 보면 신문의 기사가 쫙 늘어갈 때 그걸 자꾸 읽으면서 부동산 잘 하려면 그걸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모든 정책을 할 때 언론사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에 와서 취재해 가라. 그럴 때 소스가 들어가요. 국가의 행정 정책을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자꾸 현실감을 키워놔야 손님들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신문에 가끔씩 서울대 전철역 걸어서 7분, 분양가 평당 1,700대의 강남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치톤 피드에 해가지고 저거 단지 안에 뭐 이게 절호의 기회, 그놈의 광고가 1년 내내 나와요. 얼마나 광고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싼 광고를 보잖아요. 아파트 내 집 마련의 절호 기회. 저 오른쪽 하단 광고지 그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작게 되나? 지역주택조합임이라고 돼요. 조합원 모집하는 거예요. 조합원. 그럼 6개월 이상 광고 나왔다. 아직도 다 모집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지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할 때 환장하게 만들어놔요. 저기 신길동에 작년에 지역조합 모집할 때 여의도 걸어서 뭐 걷기는 무슨 걸어요. 여의도에서 뭐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고 뭐 조망이 다 되고 난리가 났어. 막. 그리고 막 엄청 싸게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조합원을 모집할 때 옛날에는 땅에 대한 권리 자체의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합 만들려면, 조합원 모집하려면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조합 모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조합원 되는 순간 업무 추진비 한 2,000, 2,500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이 500명이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겠지. 조합감들 다 해먹고 도망가고 아주 교도소 갈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 판공비, 광고비 썼다고 하는데 입증할 길도 없어. 왜? 조합원은 개별이니까. 서울시내 전역에서 모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구 안에 있으면 주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기 없으니까 서울시 전체라면, 내가 신정동 살지만 저 도봉구에 있는 지역조합원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점조직시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같은 직장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엄청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역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아무리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요, 이게 30년 전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집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미분양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렇게. 그래서 같은 지역에 주소된 사람들이 조합 만드는 거, 직장. 그래서 이 두 개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항상 조합 설립할 때 내는 서류 중에 땅의 80%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80% 땅에 사용권 확보했다는 서류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이건. 그러니까 저 제목이 지역 직장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주어에. 그래서 80% 지역 직장 두 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총회 직접 출석인데, 총회 의결할 때 조합원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법적으로 정당성을 주는데, 창립총회나 임원회 선임, 특히 임원회 선임 있지요. 해임, 조합장 뽑는 거는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은요, 중개사시험 평생 시험에 29회 때 지문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안은 다시 나오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내용 위주로 하고, 일단 저 밑에 3번에 리모델 조합 나오죠.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인가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하여 주택조합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제출하는데, 서류가 똑같은 서류예요. 그 위에 지역하고. 그런데 한 장 넘어가 봐봐요. 다음 페이지에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80% 이상 사용권 확보한 서류가 없어. 그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럴 필요 없지.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 하는 거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결이 2번에 기억 봐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이. 동별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자, 어저께 내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한 동만 잘라내고 나머지 재건축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했잖아요. 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 섞어버리면 나 싫다고 하니까 그래 잘라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 할란다. 리모델도 한 동만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건 불편하겠지. 그 전체를 청량해서 지분 다 나서 대지를 다 잘라내고 별개로 토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가능해요. 동을 리모델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진짜 이거 동의에 치여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보세요. 한 동만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얼마? 전체는 그 위에 기어. 동별은 얼마?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야, 그래도 리모델 조합은 4분의 3이 없어요. 예. 그죠? 예? 리모델 조합은 쭉 3분의 2네. 참 다행이네. 한 동만 해도 얼마? 3분의 2. 전체 해도 3분의 2. 어차피 전체 단지 할 때는 동별은 재건축처럼 과반수는 가야 되니까. 참 다행이요. 리모델은 다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리모델 조합 만드는 거죠.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거든. 허가 신청할 때는 한 동만 할 때는 구분 소유자 75%예요. 단지 전체는 할 때는 동별 50%, 전체 75%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초탈했어 그냥. 그래서 조합 만들 때는 무조건 3분의 2만 외워놓으셔요. 구분 소유자 동의.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한파 박스 바로 밑에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리모델 동의했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친구한테 팔았지. 그 산 놈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따로 동의한다고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찬물 한 잔 묻고 벌써 시간이 가가지고 달릴 거예요. 앉아서 10분 동안 쫙 정리하셔요.